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고루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최지혜 선생님. 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작가를 만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여자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가연입니다. 2학년 올라가요? 네. 저는 3학년 올라가는 성신여자 중학교 안나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의 꿈을 꾸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사는 학생들은 할머니 소설가가 여러분 나이 때의 세상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9살에 3학년이 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글짓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칭찬 들으니까 나는 아마 이런 재능이 있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그 길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착각이 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제가 3학년쯤 되니까 드디어 책을 줄줄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제 실력이 이제 제가 살던 곳은 아주 작은 읍내예요. 읍이라서 문방구 옆에 책을 조금 이렇게 진열해 놓고 파는 이런 가게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서가 옆에 서서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책 읽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나의 환경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놀라움 이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넓어지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도 아니고 라디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동화책도 없으니까 그런 소설책 하나 읽으면 제가 마냥 다른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는 마치 신비 체험 같고 저에게 경이로운 어떤 세상을 꿈꾸게 하는.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는 늘 뭐 이렇게 군것질거리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가난하던 시대라서 가난은 싫잖아요. 가난이 즐겁지는 않아요. 가난은 싫으니까 이 가난하지 않은 부자의 어떤 새로운 다른 세상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꿈꾸고 상상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이 싫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 어린 시절이라면 책이 주변에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해서 읽으셨어요? 저는 언니 오빠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 집에 가서 빌리고 거의 미쳤다고 말할까요? 요새 학생들이 게임에 밤새우듯이 저는 책을 읽는 거에 이제 밤을 새는 거죠. 옛날에 전기불 없으니까 램프불에 책을 읽다가 그냥 깜빡 졸아가지고 이제 머리로 램프 이렇게 건드리면 석유가 온통 머리에 이렇게 쏟아지고 그런 걸 여러 번 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는 주로 쓰시라고 하는 책의 소재를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소설가들이 씨암탉 같아요. 씨암탉 알아요? 알을 낳는 암탉. 알을 낳는. 그러니까 암탉이지만 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닭. 그 암탉의 배를 가르면 그 알이 내일 오후에 날 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날 거 이런 알이 크기가 달리 막 가득 차 있어요 뱃속에. 근데 소설을 꿈꾸는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가슴속에 있다면 그 속에도 알처럼 이렇게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나면 또 저 글이 생각나고 또 저 글이 있으면은 또 그 다음 게 이렇게 이제 저절로 막 생기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뭐가 먹고 싶은 것처럼 목이 마른 것처럼 뭐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편의 긴 소설로 어떻게 완성하세요? 소설가는 이 100년 전에 내가 직접 거기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도록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00년 전 사람이 내가 써놓은 소설을 읽을 때 이 여자, 이 소설가가 100년 전에 정말 살아봤나? 하는 그런 그 사실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뭐 쓰는 데만 2년 걸리는 소설도 있고 쓰는 데만 1년 걸리는 소설도 있고 6개월 걸리는 소설도 있고 그런데 6개월 걸리는 건 거의 없어요. 다 1년 넘게 걸리죠. 그럼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순위를 읽으면서 아이의 시선으로 정말 잘 쓰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기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입장이 되어 글을 쓰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 건지. 이제 이제 소설가와 소설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제 여러분이 소설가 이경자의 이게 집필실이잖아요. 이 방에 이제 한번 와봤어요. 와봤는데 인터뷰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내가 이 소설가 이경자를 소설로 쓰겠다 하고 소설가의 방을 쓸 수 없어요. 그렇게 쓰는 거는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소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 소설가의 방을 묘사함으로써 소설가 이경자의 개성이라든가 특성이라 이게 다 드러나게끔 묘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 입장으로 소설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이 방에 다시 와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위는 제가 무슨 일기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곳에서 성장하고 태어나고 순이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유치원을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이랬지만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다시 그 양양 지역을 다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언어 같은 것도 사투리 같은 것도 이렇게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들도 이제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전 소설이라고 들었는데 무서운 아버지가 명절을 맞이하여 옷을 이렇게 장만해 왔는데 그럴 때 아버지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좀 복잡한 감정을 느낀 부분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소설가가 되게 하는 그 운명적인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달리기를 막 잘할 수 있는 이게 다 재능이거든요. 능력, 타고난 능력. 그런데 저한테는 그 글을 쓰는 재능을 타고났나 봐요. 근데 이 글을 쓰는 재능을 가졌는데 글을 쓰는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능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무슨 운명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씨앗. 그게 저는 저희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제 남동생하고 저를 아주 차별했던 우리 엄마. 그 다음에 그 가난했던 우리 옛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만들어서 그 상처를 녹이는 과정이 작가로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왜 집에서 똑같이 자식인데 엄마가 내가 딸이라고 나를 차별하지? 남동생은 닭고기를 주고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아버지는 왜 계란 후라이를 먹고 나는 못 먹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소설가는 의문을 가진다고 그랬잖아. 왜? 왜 그래? 이런 그런 소설가가 될 수 있는 기질에다가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또 뭔가 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만나서 저로 하여금 소설가가 되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뜻한 것만 좋아하면 안 되고 아주 매섭게 추운 것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때문에 많이 혼나고 엄마 때문에 슬펐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소설을 쓰는 힘을 만들어준 거죠.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근데 또 탁탁 끊네. 그런 거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 장에 응.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천국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저렇게 피곤하지? 배 아픈가? 밥 잘 못 먹었나? 이런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들여다보아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얼른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는 세상,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 소설이 그런 천국을 느끼게 하는 거에 기여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이제 제가 순위는 그게 1부고 이제 2부 순위를 쓸 거예요. 아직 쓰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 몇 줄이 사실은 2부 순위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위라는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거는 문자를 읽지 못하는 순위잖아요. 근데 순위는 그냥 자기가 생긴 대로 여기 얼음이 탁 떨어지면 차다 이렇게 반응하는 아주 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천진무구한 순위였는데 순위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위가 순진무구한 그런 미국은 천국이다 막 이런 생각을 이게 의심을 갖지 않던 순위가 이제 문자를 배우고 문자로 세상을 이해하고 한 다음에 순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게 제가 2부에서 다룰 내용이거든요. 네. 자전적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궁금해요. 그 소설가는 꼭 자전이라 물론 자기 자신의 삶을 경험을 가지고 꼭 쓰는 그런 자전 소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순위는 자전 소설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 소설에서 순위라는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다 준비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공부를 해서 마치 그게 내 경험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좋은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재작년에 낸 장편 소설 3번째 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탈북자가 주인공이에요. 저는 그걸 쓴 소설가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면 탈북자들이 이 소설을 읽었을 때 탈북자가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잖아. 한국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경자라는 소설가가 혹시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 아닐까? 하고 느낄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것, 그려지는 것. 그게 소설가로서의 저의 욕심 같은 거거든요.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정말 자기 삶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성당에 들어가셔서 막 몰래 음식을 훔쳐 드시고 그러시지도 않으셨나? 그러면 다 그때의 아이들 그런 거 다 상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그냥 감자 뭐 이런 것만 보리밥 이런 것만 먹고 있었는데 그 서양 신부님은 버터 이런 걸 당연히 버터 이런 걸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린 참기름 들기름 냄새는 알아도 버터 냄새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신기하겠어요. 아, 저 버터 냄새는 천국의 냄새구나.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음. 용이, 초리, 분이 뭐 극중 인물들도 다 실존 인물이 아닌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분이를 만드는 거는 왜 분이를 나오게 했느냐면 이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그런 비극, 그런 거를 소설 속에서 말하기 위해서 분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예. 있었던 이야기고요. 꼭 그때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어디든지 그런 일이 그 6.25를 전후해서 6.25가 지나고 나서 많이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나 이거 그러면 이야기 내에서 저학년의 순이나 공부를 잘했잖아요. 공부 잘했나? 처음 들어가서 좀. 아니 그게 선생님 바보가 반영된 건지 물어보려 했거든요.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 근데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반항적인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왜 나를 때리지? 선생님은 왜 저렇게 가르치지? 선생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늘 의문을 가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주 반항적이에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독서 편식은 하면 안 되겠죠? 독서 편식을 하면 물론 안 되지만 내가 요거를 읽으면 그 다음에 요거를 읽고 싶고 요거를 읽으면 요렇게 읽고 싶은 그런 게 자꾸 생겨요. 그렇게 쫙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소설은 좋고 이런 소설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내가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독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출판사, 똑같은 책을 여러 군데 출판사에서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딱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괜찮다. 그리고 어떤 소설가의 소설을 보더라도 이거는 이 소설가가 좀 억지로 썼구나. 이 소설은 최선을 다해서 썼구나. 또 이거는 좀 소설가가 겉멋을 부렸구나. 이거는 진실하구나. 이런 걸 여러분 자신들이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운동화 살 때도 내가 운동화에 대해서 잘 알면 나한테 딱 맞는 운동화를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설도 책도 나에게 딱 맞는 거. 그 소설가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소설가를 선택할 수 있고 왜 내가 저 소설가의 소설을 좋아하는가 하는 걸 내가 남들한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행복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행복 그리고 자랑, 자부심 이런 게 하나 생기는 거죠.